안녕하세요. 오늘은 AWS 클라우드워치 알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보다는 알람에 대한 키워드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니터링 중에 이 알람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알람에 대해 간단히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개입니다. LBRDS에 대한 알람을 클라우드워치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알람이 만약에 트리거가 되면 이 트리거 되었다는 메시지를 슬랙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목표를 오늘 할 거고요. 클라우드워치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AWS 환경에서는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따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프로메테우스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축하실 텐데 따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워치 알람은 별다른 설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모용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알람을 등록하기 이전에는 어떤 걸 알람을 등록할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알람 조건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배포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알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데모이니까 간단히만 제가 두 가지를 뽑았어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 없는 단순한 리소스 기반의 알람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AWS는 RDS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RDS에서 CPU 60% 이상 이렇게 알람을 잡았고, 두 번째는 이제 LB 중에 타겟 에러 레이트가 10% 이상인 걸 알람을 잡을 겁니다. 알람을 선정을 했으면 알람을 등록해야 되겠죠. 이제 클라우드워치 알람은 이 클라우드워치라는 콘솔에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람스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이제 크레이트 알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알람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을 미리 선정을 했던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RDS 그리고 저희가 CPU였죠. 그래서 CPU를 이렇게 하면 CPU Utilization이라는 이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면 이 매트릭에 대해서 어떻게 알람을 조건을 줄지에 대한 창이 나와요. 그래서 뭐 초과, 이상, 뭐 미만 또는 이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 어노멀리 디텍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 현상이죠. 그래서 클라우드워치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알람을 주는 거예요. 저는 RDS 알람 조건을 아까 선정했던 60%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Great Equal을 선택하고 이렇게 6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알람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줄 건지를 되어 있죠. 저는 현재 OK인 알람을 각각 설정했어요. 즉 알람이 해소되었을 때가 OK이고 알람이 울릴 때, 즉 트리거 됐을 때가 알람입니다. 이 두 가지 설정을 하고, 즉 알람이 울렸을 때, 알람이 해소되었을 때를 각각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알람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화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게 되면 AWS 콘솔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표시가 우리가 설정한 그 조건을 만족해서 알람이 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록색이 이제 알람이 안 울렸거나 아니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 빨간색으로 트리가 되면 저희가 AWS 콘솔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저희가 매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되면 저희 뭐 메신저로 받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알람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 이제 메신저를 받으려고 하고 이제 슬랙을 사용하려고 해요. 아쉽게도 클라우드워치에서 바로 슬랙으로 보내지는 못하고 중간 매개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람다로 바로 클라우드워치에서 보낼 수 있고 아니면 SNS를 통해서
람다가 SNS 구독해서 슬랙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SNS를 사용해서 이 람다가 구독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SNS 플러스 SQS 람다 이렇게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데모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SNS 람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람다를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제미나이 AI를 이용해서 저는 미리 람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1분 안에 코드를 만들었고 이제 AI를 이용하면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람다 코드는 저의 GitHub에 공개될 예정이고 지금 PR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수정 중입니다. 완료되면 유튜브 댓글에 아마 남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슬랙 메신저에 받기 위해서 SNS 람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클라우드 워치 알람에 보면 알람의 해소, 그 다음에 알람 중일 때 SNS 토픽에 제가 노티피케이션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넥스트를 누르면 이 알람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알람 이름을 적고 넥스트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렇게 알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SNS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 SNS 토픽을 람다가 구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subscription이라는 메뉴에 가서 이 subscription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토픽, 그 다음에 이 람다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람다 이렇게 설정해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람다가 저 SNS를 구독하게 돼서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람다가 받아서 슬랙에 전달하게 됩니다. 다시 와서 정리하면 알람 조건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 이 알람 조건을 AWS 콘솔에서 보면 저희가 늦게 보기 때문에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알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SNS 람다를 통해서 슬랙 메신저로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가게 설정해 놨던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클라우드 워치에서 바로 슬랙으로 못 보내기 때문입니다. RDS 알람 만들었으니 이 RDS 알람을 트리거 해볼게요. 시스벤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저는 RDS CPU 사용률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 이전 시간에 다뤘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 잡으로 이 시스벤치를 사용할 건데 이 슬로우 쿼리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날릴 겁니다. 그러면 이 MySQL에는 슬로우 쿼리를 실행하느라 CPU 사용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슬로우 쿼리의 정체는 이 MySQL RDS의 데이터 1000만 개 중에 하나를 셀렉트하는 건데 인덱스가 없다 보니까 이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CPU들이 필요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이 연산이 짧은 시간에 많이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CPU 사용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쿠버네티스 잡이 있고 시스벤치를 통해서 셀렉트 문을 날리는 스크립트를 실행할 거예요.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루아 스크립트로 되어 있고 스크립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 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슬로우 쿼리가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ySQL RDS에 1000만 건이 있어요. 이 1000만 쿼리를 확인하다 보니까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돼서 슬로우 쿼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잡을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쿠버네티스 잡이 실행이 되었고 이 잡이 러닝 중입니다. 그러면 이 러닝인 잡이 하나가 보이시고요. 파드 로그를 보면 시스벤치 실행이 나오게 됩니다. 10초마다 제가 이 레포트를 남기게 해놨어요. 네, 테스트가 끝났네요. 테스트가 끝나서 이 최종 레포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클라우드 워치 알람이 트리거 되었고 그 슬랙 메신저로 올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 클라우드 워치 알람이 이렇게 트리거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60%로 해놨는데 60%가 지금 넘었죠. 69%가 되었고 클라우드 워치가 지금 이게 알람 상태로 바뀌게 되면 알람 상태로 하면 이제 슬랙에서 메신저를 받을 겁니다. 슬랙을 보시면 2시 6분에 알람을 받아서 2시 8분에 해소되었다는 알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알람 트리거, 알람 해소를 받았고 이 시간이 조금 오차가 있어요. 클라우드 워치에서 보면 2시 4분에 트리거가 되었고 2시 6분에 알람이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슬랙에서는 조금 한 1, 2분 정도 늦게 받았죠. 그 다음 테스트 시나리오는 ALB입니다. 그래서 ALB의 타겟은 파드로 되어 있고 이 파드에서 OXS 에러를 많이 뱉었을 경우에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저희가 설정할 거예요. ALB는 타겟에서 OXS 에러를 뱉었을 경우에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B에 직접 가보시면 이 타겟 OXS라는 이 매트릭이 있어요. 타겟에서 OXS를 뱉었을 경우에 이 매트릭 카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강제로 OXS를 뱉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엔진스 파드에서 엔진스 컴프를 건들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헬스 체크하는 API 빼고는 모든 요청을 다 503 에러를 뱉으면 자연스럽게 OXS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직접 테스트를 했고 이제 그 결과 ALB의 타겟 OX 에러가 이렇게 카운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카운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뭐 서비스마다 다르겠지만 에러 레이트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알람 조건에 에러 레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워치에서는 에러 레이트라는 이런 매트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 때는 매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했고 config map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쿠버네티스 서비스 마지막 인그레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그레스가 만들어지면 AWS ALB가 만들어지고 저는 라우드53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도메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걸 적용한 상태고 파드와 인그레스를 보시면 nginx 파드 그리고 nginx 인그레스가 만들어지고 AWS 입장에서 보면 이 로드 블레서 ALB 타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도메인으로 컬러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HTTPS만 제가 허용해 놨습니다. 호출하면 503 에러가 나죠. 이건 의도한 대로 503 HTTP 코드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이걸 의도한 이유는 아까 발표자에서 보신 것처럼 이 타겟 OXS 에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알람은 클라우드 알람을 클릭하고 매트릭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ELB per ELB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HTTP 코드 타겟 OXS count라는 걸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에러 레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카운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프트 매트릭스를 보면 여기서 저희가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트를 분자로 하고 분모는 요청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 카운터를 이렇게 분모를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만들어 볼게요. 클라우드 워치 콘솔에 가서 All Alarms를 클릭하고 Create 알람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매트릭스 저희는 ALB니까 어플리케이션 ELB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ALB 매트릭만 가져올게요. 그래서 per ALB 매트릭스
그리고 저희 관심 있는 OXS 카운트 여기 있네요. OXS 카운트를 클릭하고 그래피드 매트릭스 가면 이렇게 레이블과 그리고 레이블 해당하는 그래프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스택스를 썸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1시간 데이터로 보면 저희가 아까 2번 호출한 게 카운트 2가 찍힙니다. 제가 아까 보면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해서 총 2번 호출을 해서 OXS 에러가 2개 찍혔어요. 그래서 잘 나온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에러 레이트로 바꿔야 돼요. 카운트를. 그래서 그 요청수 나누기 OXS를 하면 그 에러룰이 나오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카운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mass expression을 사용해야 되는데 add mass 그리고 empty expression을 클릭하면 이 레이블이 수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분자는 OXS 카운트 그리고 분모는 요청수 리퀘스트 카운트 그리고 100을 하면 에러 율이 나오겠죠. 에러 레이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00%겠죠. 모든 요청이 거절됐으니까. 모든 요청이 OXS를 발생했으니까 100% 뜨게 됩니다. 저희가 의도한 거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레이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을 선택하고 select matrix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기는 1분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게 10% 이상이면 할게요. 그리고 알람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알람을 추가해서 알람이 해소된 것도 이렇게 SS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S의 클라우드 와치 알람이 메시지가 갈 거고 그 SS를 구독하고 있는 람다가 그걸 받아서 슬랙 메신저에 클라우드 와치 알람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네, 그러면 LB error rate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LB의 OXS 에러를 발생시켜 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while문으로 컬을 호출하면 됩니다.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K6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을 이렇게 좀 호출하겠습니다. 중단을 했고요. LB 에러 레이트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 알람 상태이고요. 그러면 슬랙 알람을 곧 저희가 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받았네요. 끝으로 클라우드 워치 알람 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클라우드 워치 알람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비용 계산 잘 모르겠지만 핵심은 무료가 아닙니다. 월 단위로 결제가 되고 그 알람에 대한 속성에 따라서 비용 계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단순한 이제 매트릭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 건당 0.1달러가 부과가 되네요.